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부산 아파트 갈아타기 전략으로 위험에 대비해라. 자, 지금 모두가 지금 뭐 박수치고 있는 그 부산 아파트 시장인데 저는 오늘 주제는 위험에 대비하라입니다. 네. 자, 이 좀 뜬금없는 말이 되겠지만 자, 우리가 지금 가장 아름다운 상황이 뭐냐면은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가장 아름다운 상황이 파저티브 썸 게임으로 갈 때입니다. 네, 파저티브 썸 게임이 있고, 우리 게임 이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잠깐 언급해드리면은, 내시의 게임 이론이 있고, 게임 이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벨 그 경제학상 탄 사람, 내시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게임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게임 이론 중에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파저티브성 게임입니다. 이거 파저티브. 긍정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긍정이에요. 모두가 긍정. 예. 모두가 낙관. 그 다음에 뭡니까? 제로성 게임 있죠. 이 내용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제로성 게임이 뭡니까? 제로성 게임. 이거는 반드시 하나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가 잃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가 잃게 되면은 누군가는 반드시 하나를 얻게 됩니다. 딱 50%예요. 예. 승률이 50%가 아니고 잃는 만큼 어떤 사람이 반대에서는 그만큼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는 100이라는 걸 얻게 되면은 반대편에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100을 잃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네거티브성 게임 있죠. 네거티브성 게임이죠. 저는 지금 상황이 뭐냐면 지금 부산시장 상황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체 다 지금 모든 아파트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뭐냐? 이 파저티브성 게임이죠. 다 같이 올라가요.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시면은 파저티브성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네거티브성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부정이죠. 네거티브는 부정. 자, 주식시장을 보면 파저티브성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네거티브성 게임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는 유동성으로 올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죠.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3월달에 경험했듯이 이제 무슨 대외내적인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을 분류할 때 우리가 얘기했죠. 체계적 위험에 빠진다. 그럼 시장 위험에 빠진다고 하는 체계적 위험에 빠지게 되면은 모든 주식이 다 내려가죠. 이게 뭐냐면 네거티브성 게임입니다.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질 때.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갈 때는 파지티브성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로 선별이 될 때는 제로성 게임이에요. 이건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근데 지금 부산 부동산의 현재는 이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이 상황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상황이 와요. 제로성 게임으로. 제로성 게임이 아니고 이제는 이게 분류가 됩니다. 분류. 예. 아파트가 명암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명암이 갈려요. 명암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현재를 본다는 얘기죠. 현재. 자, 이제 부산 아파트 모든 아파트들 외곽까지 아파트들이 주목받지 않았던 B급, C급 아파트까지 이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호가를 막 위로 올려놓고 B급, C급, A급 아파트까지 다 올려놓고 네, 이 상황이 가장 위험하다. 이 뒤의 상황은 치명적인 후유증을 만들어냅니다. 치명적인 후유증을.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뭐 간다고 하더라도 그리 길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효과는 그리 길지가 않다. 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파저티브성 게임이 나오죠. 그러면은 자, 우리 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주도하는 종목이라든가 주도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때 갈아타야 됩니다. 이거를. 예. 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 그럼 네거티브 시장으로 되면 네거티브성 게임으로 가게 되면은 어차피 모든 아파트들이 다 떨어지는데 그 아파트들 중에도 어떻습니까? 덜 빠지는 아파트가 있어요. 안 빠지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산 아파트 갈아타기 이거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한번 볼까요? 제가 서울시장은 언제 끝난다고 했습니까? 누누이 제가 알려드렸죠.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부터 강남이 못 오릅니다. 자, 임대차 3법이 터지고 나서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들 있죠. 강북 쪽에. 그 아파트들이 키 맞추기를 한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중위 가격은 올랐는데 전체 시장 가격은 어떻습니까? 전체 시장 가격은 서울의 전체 시장 가격은 오름폭이 없어요. 강남권은 내려가고 있죠. 계속. 키를 맞추다 보니까 강북 쪽이 올라가고 있죠. 중저가 아파트. 중저가 아파트들이 100개 오르는 거하고 강남 아파트 하나 오르는 거하고 다릅니다. 지수는 원래 그래요. 지수는 평균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게 우선으로 많이 반영을 합니다. 인덱스라는 것들이 산출을 할 때 그렇게 하죠. 비중을 따라 우리가 지금 산출을 하죠. 싼 주식들 뭐 100개 올라도 삼성전자 한 종목이 떨어지면 지수가 내려갑니다. 네. 그 지수 평균이란 게 그렇습니다. 지수 평균도 가중 평균이 있고 지수 평균이 있고 산술 평균이 있고 그냥 평균도 있어요. 근데 지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가중이 됩니다. 가중. 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강북에 있는 우리가 뭐 중위 가격 하위 가격에 있는 3억짜리 뭐 5억짜리 6억짜리 아파트들을 100개 1000개 만 개가 올라도요.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 하나가 떨어지면은 그 평균이 어떻습니까? 인덱스는 지수는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두 개 올라가요. 근데 강북 쪽에 있는 3억, 4억짜리 아파트들이 100개가 올라가도 100개가 떨어져도 전체적인 서울 아파트의 지수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위 가격대를 보시면은 서울에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중위 가격, 하위 가격에 있는 뭐 5억 밑에, 6억 밑에 있는 아파트들이 올라도 서울 전체 지수의 값은 하락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한 게 뭐냐고 하냐면은 김현미라든가 국토부에서 얘기한 건 이거 안정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통계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수라는 통계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 이래서 여러분들이 착오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값은 지수값은 아파트 지수값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서울은요. 네. 그리고 중위 가격 자체는 올라갔다. 9억까지 올라갔죠. 거의 10억에 육박하는데 중위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네. 전체 시장이 내려가면서 중위 가격이 올라갔다는 이유는 중위 가격 이와 하위 쪽에 있는 6억 이하의 있는 아파트, 9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들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변화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이겁니다. 자,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도 오늘 뉴스도 보셨죠? 그 뉴스를 보신 것도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평당 1억짜리 제일 좋은 아파트도 지금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거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거래는. 그런데 자,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호가가 41% 정도 늘어났어요. 매물이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아파트가 강남에서 올라가는 아파트가 어디냐면은 압구정이나 개포 재건축 단지예요.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을 잘해야 됩니다. 자, 잠실하고 목동은 어떻습니까? 금매 막 쏟아지죠. 왜? 재건축이 안 되니까. 이거 87년산이죠. 88년. 87년, 88년산은 재건축이 안 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수영연대 보시면 재건축이 안 돼요. 그 재건축이라고 지금 뭐 준비는 하겠지만 당장은 안 됩니다. 그거 한 3, 4년 기다려야 됩니다. 유비치 같은 경우는 86년이죠. 예. 유비치는 86년인데 그것도 유비치도 2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려면은. 수영연대는 3, 4년 기다려야 되고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눈여겨봐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재건축 단지라고 하면은 굉장히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변동성이 컸던 아파트들이에요. 예전에는 하락장에 오면 가장 먼저 떨어졌던 아파트가 재건축 단지였습니다. 상승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올랐던 게 재건축 단지였어요. 근데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왜 변화가 생겼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눈여겨봐야 되는데, 자, 과거의 재건축하고 지금의 재건축은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예, 이 부분을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 과거의 재건축은 어땠냐면 재건축 물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량이. 너도 나도 다 재건축이었습니다. 강남에. 부산에는 그때는 재건축이 거의 없었죠. 물량이 워낙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체계적 위험이나 위험이 도사리게 되면은 시장 위험이 늘게 되면은
하락 위험 리스크도 있죠. 가격 리스크라든가 시장 리스크라든가 이렇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재건축부터 가장 먼저 떨어졌습니다. 이게 하락폭이 가장 컸어요. 재건축이. 가장 먼저 오르고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현재의 재건축은 얘기가 다르죠. 현재의 재건축.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제 글자 작을 썼네. 이게 왜 다르냐면은, 재건축에 대한 요건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졌죠. 이제는 87년, 88년 못합니다. 올림픽 선수촌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수영현대 아파트 재건축 안 돼요. 요건이 이렇게 까다롭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희귀해진 겁니다. 이게 희귀자산이 돼버린 거죠. 희귀자산. 희귀성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과거와 같은 있던 변동성의 노출이 덜 되고 있다는 거죠. 서울에서도 지금 재건축할 수 있는 단지들이 얼마 안 돼요. 과거처럼 재건축한 다른 단지들이 뭐 반포, 뭐 신반포, 뭐 전체가 다 재건축한 단지고, 압구정이 뭐 전체가 재건축한 단지고, 뭐 청담동 쪽에 무슨 강변 쪽에 있는 재건축이 다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거는 변동성이 노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해지 수단으로 지금 오히려 각광받고 있는 거예요, 해지 수단으로. 가격 하락에 해지 수단으로 더 각광받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희귀하니까. 희귀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희귀한 상품들을 보시면은 그림 있죠, 미술품. 예, 고호 그림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예, 금값이 항상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죠. 왜? 희귀하니까. 희소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잘 보시면은 과거의 재건축하고 지금 상황은 다르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지금 부산 상황이 어떠냐면 A급, S급은 뭐 그대로 있겠지만 A급, B급, C급 다 같이 올라가요. 제가 이 상황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상황은 뭐라 했죠? 파저티브 썸 게임이죠. 파저티브. 긍정. 파저티브 썸 게임. 가장 위험할 때다. 모든 아파트들이 호가 올리고 다 올라갈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이때부터 조심해야 한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A, B, C급은 S급으로 갈아타기 해야 됩니다. 이거. 갈아타기 해야 돼요. 왜 갈아타기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A급 아파트, S급 아파트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A, B, C급 아파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수축 이완입니다. 수축되고 이완되고 수축되고 이완돼요. 이러다가 무너집니다. 자, S급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A, B, C 아파트는 이렇게 되죠. A, B, C 아파트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시기예요. 지금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자, 수축이 되죠. 지금은 수축이 돼 있죠. S급 단지와 아파트하고 A, B, C들에 있는 아파트는 수축이 돼 있죠. 그 이유는 뭐가 됩니까? 이완이 됩니다. 이완. 그래서 모든 파동과 시세는 어떻다? 수축과 이완이 된다. 수축과 이완이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파동을 계속 그린다는 거죠. 파동. 밑으로도 파동을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 이 수축이 되고 이완이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을 딱 벗어나게 되면은 간격이 계속 더 벌어져요. 간격이 계속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어땠습니까? 30억짜리 9평이죠. 국민주택 규모 평수 84제곱미터가 30억이 됐고 강북 쪽에 있는 아파트가 3억이 됐습니다. 3억. 이게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27억 차이가 됐죠. 뭐 35억 뭐 이 정도 됐죠. 35억. 일본은 더 심합니다. 일본은 우리가 이 정도가 이거는 얘기가 안 나요. 외곽 쪽의 아파트 영원이 됐어요. 영원이 됐고 중심지 관광지는 어떻습니까? 관광지 일본에 있는 관광지 같은 경우는 평당 17억이 됐어요. 17억 배 됐어. 17억 배. 이거는 서울에 있는 거의 상관관계는 10배가 됐다면 일본은 17억 배 됐고요. 부산은 이제 이렇게 따라갑니다.
모든 아파트들이 박수 치면서 다 올라가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런 시장, 그렇게 아름다운 시장은 절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거 아주 잠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좁혀갈 때 어떻게 됩니까? 좁혀갈 때 갈아타야 돼요. 여기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뭡니까? B급, C급 있는 아파트들이 메트로시티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어떻습니까? 뭐 광안쌍용예가라든가 뭐 이런 거는 S급이라고 말하기 힘들죠. 뭐 혁신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있죠. 뭐 사직롯데라든가 장전예미안 이런 아파트들이 있죠. 자,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자, 가격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해안라인이라는 아파트라든가, 예. 우리 해안라인의 아파트, 대장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들 뭐 있죠. 몇 군데.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벌어져요. 지금은 차이가 없거나 아주 좁습니다. 좁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10억 이상. 자, 메트로시티에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올라가죠. 무슨 뭐 트램하고 큰일 나죠. 박수치죠. 트램하고 무슨 리모델링하고 대단지 리모델링 불가능합니다. 리모델링은 두세 개 있는 아파트, 동이 두세 개 있을 때 가능하지. 대단지 그 아파트 8,000세대 있는 거는 7,000세대, 뭐 5,000세대 불가능해요. 사업성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20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어떻게 리모델링 합니까? 근데 그 리모델링 한다고 인력이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뭐예요? 그 똑같은 아파트, 그 아파트를 벗어나서 다른 아파트를 가려고 해야지. 그 아파트에서 평수를 내갖고 다른 아파트, 똑같은 아파트에서 평수를 내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평수를 내려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바보라 그랬죠. 예. 지금 가장 위험한 그 전략이 뭐냐면은, 전략 중에 가장 위험한 전략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A급, B급이죠. 같은 아파트죠. 같은 아파트에 같은 그 뭐 비슷한 뭐에서 평수가 높은 걸로 갈아타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어리석입니다. 어리석은. 이 불인이들이 하는 건데 어리석은 투자 전략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파지티브성 게임이 나왔을 때 가장 또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은 S급지에서 A급으로 갈아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뭡니까? A급에서 자기 아파트 좀 올랐으니까 차익 남기려고 B급으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우둔하죠. 가장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A급, B급, C급의 아파트들이 왜 S급으로 가야 되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라고 했는데 위험하다고 그랬죠. 위험. 왜 이렇게 되냐면은 가격 하락에 대한 해지입니다. 가격 하락에 대한 해지 때문입니다. 해지. 자, S급은 아파트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플랫이 나온다고 했죠. 떨어질 때. 플랫이 나온다면 다시 우상향한다고 그랬죠. 근데 A, B, C급의 아파트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A, B, C급 아파트 어떻게 됐어요? 조정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 조정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수축과 이완이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S급 아파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간 조정이라고 그랬죠. A급, B급, C급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가격 조정이죠. 플랫 조정. 이 플랫 조정이 나오는 데가 S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파동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좁혀집니다. 계속 좁혀져. 이 상승이 부산 아파트의 상승은 어떻습니까? 서울 아파트 구간하고 다르다 그랬죠. 서울 아파트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에 내려가야지 부산 아파트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파동을 계속 만들죠. 근데 이 파동을 만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까지 올라가면서 선별화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 중간쯤에 끝에쯤에 되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이 파동의 끝에쯤에 되면 항상 파지티브성 게임이라 가지고 모든 아파트에 다 올라갑니다. 착시 현상을 한번 딱 줘요. 착각을 한번 딱 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모르는 사람들은 됐냐면은 A급, B급, C급 아파트 싸네 여기서 들어갑니다. 죽어버려요. 이 사람들. A급, B급 아파트는 가격이 좁기 때문에 S급 아파트로 가야 됩니다. 네. 특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재건축으로 가야 되죠. 재건축으로. 이게 뭐야? 예, 재건축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희소하기 때문에. 예, 이게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재건축을 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재건축 단지가 뭐 있습니까? 삼익빛이
가능한 단지 말씀드릴게요. 가능한 단지. 그러니까 협진태양. 그 다음에 어딥니까? 동래로 끼기밖에 더 있습니까? 뉴비치는 안 되죠. 뉴비치는 한 2년 기다려야 되죠. 86년이니까. 한, 안전빵으로 가려면 재건축 한번 탈락이기 때문에 2년 기다려야 되고, 뉴비치는 한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 후에 되고, 또 수영랜드는 어떻습니까? 수영랜드는 재건축 안 되죠. 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타당성 검토는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기관. 부산하고 서울하고는 재건축 기준이 똑같아요. 지금 87년이 안 되죠. 재건축 다 탈락했죠. 깡이죠. 86년, 지금 86년도 애매하죠. 수영연대는 뭡니까? 88년이죠. 깡입니다, 깡. 안 돼요, 이거. 수영연대는. 뭐, 대우만이나 이거는 뭐 30년 정도 기다려야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제, 여기서 이 세 개 단지가 저는 S급이라 보고 있는 거예요. 가격 해지 기능이 가장 큰, 이제 만약에 지금, 이파동 조정이 나온다면은 가격 해지 조정이 있는데, 3위피치는 어떻습니까? 이 분담금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이엔드로 간다 그러면은 분담금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담금이 어떻게, 작게 나면 1억 5천에서 2억 정도죠. 1.5에서 2억 정도인데, 이 세 개 단지는 하이엔드로 가려고 하죠. 보통 3억 나옵니다. 84제곱미터 국평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로 했을 때, 보통 3억 내외입니다, 내외. 근데 3위피치 같은 경우는 34평 정도는 한 5억 잡아야 돼요. 분담금을. 이거는 제 기준이에요. 제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 지금 이거 간평 때리고 다 해봐야 돼요. 예. 간평도 중요하지만 간평 비례율 간평 아무 필요 없죠. 지금은. 중층 재건축에서는 비례율 10%인지 100% 200% 필요 없습니다. 아무. 간평 금액 아무 필요 없어요. 중층 재건축에서는요. 대지집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이 세 개 단지는 대지 지분이 어떻고, 간평이 어떻고, 비례율이 100%나 10%나 뭐가 차이 납니까? 200%나. 이 세 개 단지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분양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분양가예요. 분양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일반 분양 세대수입니다. 일반 분양. 1분 세대수입니다. 요 두 개만 고려하면 돼요. 무슨 대지 지분이 뭐 5층짜리 저층 아파트 뭐 그런 아파트 따지는 게 대지 지분이고 그래 분양가 낮을 때 따지는 거죠. 예. 분양가 대지 지분 높으면 좋죠. 네. 대지 지분 높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일반 분양 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분양가가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3위피치랑과 협진태양 동래넓기는 이 부분들을 잘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분담금 계산해야 됩니다. 요 두 개 정도는 한 3억 정도 3억 내외라 봅니다. 하이엔드. 근데 3위피치 같은 거 분담금이 5억. 제 기준이에요. 이거는 다 제 기준입니다. 이거는 지금 다 나중에는 계산을 다 해봐야 돼요. 분양가가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이 다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3위피치는 거의 1대1 재건축인데 한 10%도 안 되죠. 300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인데 이 300세대도 분양가에 따라서 분담금도 결정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생각이 되고 그다음 상가입니다. 상가. 3위피치는 상가 지금 상가 쪽에 분담금 막 때려야 돼요. 10억 이상 때려야 됩니다. 간평이 높은 상가 같은 경우는 분담금 10억 높게 때려갖고 좋은 입지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죠. 예. 자, A 상가에 있는 그 구석탱이에 있는 A 상가에 있는 상가가 301동짜리의 상가 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담금 내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고민하지 말아요. 분담금 10억 내라 이거죠. 그래서 3위피치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아파트든 평수가 높으면은 분담금 간평이 높죠. 상가도 평수가 높으면 간평이 높기 때문에 간평 높은 대로 분담금 많이 때리라. 그럼 해결된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쪽에 있는 아파트로 가는 게 저는 가장 리스크를 해지하는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부동산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필패하는 이유가 있죠. 필패하는 이유는 유일합니다. 유일한 하나입니다. 넘버원. 뭐죠? 내가 사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최고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자,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죠. 한 달만 살아도, 일주일만 살아도 다 환경에 적응합니다. 판자촌에 살아도요, 산골짜기에 텐트만 치고 살아도 여러분들이 다 환경에 적응을 해요. 살아가요.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이 가장 좋다, 가장 최고다라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평수 높은 아파트로 갈아타는 겁니다. 가장 멍청한 전략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박수를 치고 있어요. 박수를 치고 있다. 자, 지금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제가 부시장 생활을 안 한다고 했을 때가 요 국면입니다. 요 국면. 1차. 이거는 제가 카페에다 다 올려놨죠. 요 2차. 요 국면 때 2차까지 하고, 저는 코스피 주식시장 떠난다 그랬습니다. 예. 떠난다 그랬죠. 수익을 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거 다 좀, 이래 좋은 장에, 모든 주식 다 올라가는 이래 좋은 장에 왜 지금 팔고 나가냐? 왜 주식을 안 한다 그러냐? 네. 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거나 욕을 했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가? 난리 났죠? 저는 코스닥 여기서 다 턴다 그랬어요, 여기서. 없다, 이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위험한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가장 위험할 때는 모든 사람이 박수 칠 때다. 모든 아파트들이 다 같이 올라갈 때. 이때는 어떻게 해라? 위험에 대비해라. 하락장에 대비해라. 자, 그러면은 내가 아파트를 안 가질 수가 없죠. 왜? 아파트를 안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갈아타야 됩니다. S급으로 갈아타라. S급 아파트는 안 떨어진다. A, B, C급 아파트는 쭉 떨어진다. 쭉 떨어질 수도 있다. 네. 이거 잘못 물리면 큰일 난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 참고하시고 좋은 전략 잘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